네. 아, 오늘은 우리 회사 몸짱 만들기 작전 특허 관련 정부 지원 사업 지지난주에 특허 출원에 대해서 한번 다시 강의했었죠. 오늘은 특허 관련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자, 요거는 넘어가고요. 오늘 배우시게 될 내용인데요. 지지난 강의를 약간 리마인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앞에. 그 뒤에 IP 보증과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분밖에 안 계시니까 라이브 참여하신 두 대표님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2번 유신 대표님이시네요. 오, 유신 대표님. 네. 스타벅스 상품권 드릴게요. 근데 오늘은요, 강의에 퀴즈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분이, 모든 분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정책금융심사요건 한번 복습해 볼까요? 네. 몸짱 조건. 우리 회사를 몸짱으로 만드는 조건. 첫 번째가 아이템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아이템과 관련된 업종 코드가 중요하다. 우선 지원 대상, 그다음에 성장 유망 업종 코드를 잡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세무사가 등록해 주는 대로 하지 말고 먼저 표준산업분류 코드 말하고 그 다음에 세무사한테 거꾸로 얘기하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정책 부합성, 4차 산업혁명, 뉴딜, 기술 로드맵, 그다음에 고용 증가. 여기에 부합하는지. 그다음에 기업과 개인의 신용 등급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기업 부설 연구소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지난주에 했던 특허 출원 그리고 오늘 하게 될 특허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특허를 확보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벤처 인증 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노비즈 메인비즈 갈 거고 그다음에 수출, 그다음에 고용 증가, 그다음에 각종 인증과 포상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즈로. 자, 오늘은 지난번에 했던 강의의 약간 복습인데요. 기업 경영에 있어 특허의 효과 보겠습니다. 자, 사업 독점권, 그죠? 이 아이템이 우리 회사만 쓸 수 있어. 그래서 사업 독점권. 그다음에 정책 자금 유치할 때 우대에 받고, 그다음에 무형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된다 그랬죠. 자금 확보의 수단으로 쓰인다 그랬죠. 증자의 수단으로 쓰인다 그랬죠. 가지급금 상환의 수단으로 쓰인다 그랬죠. 이 자금 확보, 증자, 가지급금 상환 모두 무형 자산으로서의 가치에 수반되는 기능들이에요. 담보 제공의 수단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요 부분을 묶어서 IP 금융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IP 금융, 특허를 이용한 금융. 그래서 이게 우리 회사가 돈이 없다. 자금력이 마땅치 않다. 그리고 이미 정책 자금을 한도까지 받았다. 그럴 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게 IP 금융이에요. 정책 자금과 특허 연관성. 특허는 정책 자금 유치 시의 가점 사항입니다. 네. 그리고 등록 특허가 우선이에요. 근데 최소한 출원 특허라도 있어야 된다. 출원한 다음에 등록까지 빨라야 6개월, 길면은 1년, 2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출원 특허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출원 실습 같이 했었죠. 그다음에 각종 지원 사업, 그러니까 정책 자금, 융자, 보증 이런 거 말고 그 외에 정부 지원 사업에서도 특허 보유한 회사가 심사에서 우위를 차지합니다. 네, 특허가 왜 어, 이런 가치를 갖게 되냐면 정책자금 평가는 오슬로 매뉴얼에 따라서 기술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은 몇 점짜리 기술이야, 몇 등급 기술이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특허가 오슬로 매뉴얼에 있어서 되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그다음에 기업의 기술력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이고요. 자금 확보의 수단이죠. 그래서 자금 확보의 수단으로 기보의 IP 관련 보증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허권 양도 임대, 특허권을 양도할 수 있고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그랬죠. 특허를 양도하면 그 그 양도 그 매매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임대하면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IP 관련 보증은 기보에다가 이 특허를 담보로 제공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 특허의 가치만큼 보증서를 끊을 수 있어요. 1억짜리, 2억짜리, 3억짜리. 그래서 그 보증액만큼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출연금 R&D. 지금 융자 받잖아요. 융자 보증 받는데 출연금하고 R&D 할 때는 그냥 기본 요건이에요. 네. 특허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기업부설연구소도 있어야 되고요. 특허랑 기업부설연구소는 무조건 있어야 출연금, 즉 R&D 자금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R&D 자금, 이 특허는 필수고, 그다음에 선택으로 이제 이 기술 로드맵에 있는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템을 초이스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나시죠? 기술 로드맵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리마인드 할 겸. 이거 생각나시죠? 네. 빅3, 빅3 관련, 그다음 그린 뉴딜 관련,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중소기업 성장 기반. 이렇게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할 기술들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우리는 정책 자금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로드맵에 따라서 사업 아이템을 잡아야겠죠. 그죠? 대부분 저희 단톡방에 계시는 그 중소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은 보통 이 서비스 플랫폼이 제일 많아요. 서비스 플랫폼 가보시면 이제 이커머스 플랫폼, 뭐 오토 플랫폼,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디오 미디어 플랫폼 그런 걸 이용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특허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특허의 기본 개념 지난 시간에 배운 거 특허는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적재산권 이렇게 나눈다 그랬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허는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실용신안, 의장, 의장 또는 디자인, 그다음에 상표권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작권, 요즘 노래 가지고 저작권 많이 쓰죠. 그다음에 신지적재산권이라고 최근에 나온 지적재산권이 이제 영업 비밀에 관한 것,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 집적 회로 배치 설계, 데이터베이스 그런 것들이 모두 지적재산권에 들어갑니다. 자, 산업재산권 네 가지 권리 여기 있죠. 특허, 실용진한, 디자인 등록, 상표권, 의장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나? 자동차를 봤을 때 특허는 큼직큼직한 거. 엔진, 브레이크, 지능형 서스펜션, 현가 시스템, 연속기 시스템, 미션 이런 게 특허고요. 의장은 차체 형상, 의자의 형상, 전방 램프의 형상, 리어 스포일러 형상 이렇게 약간 국부적인 거. 실용신화는 백미러, 컵홀더, 자동차 도어, 의자 높낮이 조정 등과 같이 아주 세부적인 기능에 대해서 그다음에 상표권은 그랜저, 소나타, 현대, 기아 이런 자동차의 명칭 또는 회사의 명칭 이런 건 상표권으로 산업재산권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인텔렉츄얼 개요를 보면요. 기술 독점을 통한 경쟁자 도태에 산업재산권 유리하다. 그다음에 애플이랑 삼성이랑 서로 붙은 거 사례 저희들이 살펴봤었죠. 그래서 서로 크로스 라이센스로 해서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삼성 입장에서는 사실 애플의 공격에 버티기가 버거운 상황이었는데 삼성이 그동안 냈던 특허로 애플을 역공격하면서
크로스 라이센스 계약을 하게 됐죠. 그래서 삼성이 전 세계 시장 1위로 올라설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의 신뢰를 증진하고 아이디어를 재상권화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특허는 사실 그 특허 분쟁이 붙으면 대기업이 무조건 이겨요. 시간 싸움이거든요. 그리고 판결도 보통 3년, 5년, 10년 이렇게 걸립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 특허가 분쟁이 일어나는 동안은 이 특허를 그냥 도용해서 쓰거든요. 예. 뭐 작은 기업이 이기면 다행이지만 큰 기업은 최대한 늘려버립니다. 예, 분쟁을. 그래서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만든. 그래서 이제 그게 특허 분쟁의 어두운 면이죠. 아, 근데 밝은 면은 오슬로 매뉴얼이라는 거예요. 기술의 정량적 평가를 할 때 특허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등록 특허는 3점에서 7점의 가점을 받는데요. 출원 특허라도 1점의 가점을 받는다. 그래서 등록 특허가 없으면 지지난 시간에 배운 방법으로 출원 특허를 3개, 4개, 5개 내서 3점, 4점, 5점의 가점을 한번 받아보자. 그런 게 이제 배운 거였죠. 그게 이제 결국 근거는 오슬로 매뉴얼이었다. 그다음에 심사위원들이 보는 그 기술의 정량적 평가를 위해 심사위원들이 보는 채점표 보여드렸고요. 출원 심사 흐름도 그래서 방식 심사 이거 생각나시죠? 이거 AI 심사 또는 프로그래밍 심사 그래서 그 일정한 형식에만 맞춰서 문서를 작성하면 그냥 통과됐었죠. 그 내용이 중복되는지는 안 봐요. 그리고 1년 6개월 뒤에 이제 키프리스에서 검색할 수 있어요. 공개한다고 하고. 그러면 방식 심사와 출원 공개 사이에 1년 6개월 동안 우리는 출원을 5개, 6개, 7개, 10개 해서 그거를 정책자금 유치에 쓸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내가 그런 그 정책자금 가점을 받기 위해서 하는 출원이 아니라 진짜 등록까지 갈 특허다. 그러면 진짜 변리사를 만나셔야 돼요. 그죠? 변리사를 만나서 상담을 받으시고 그 변리사들에게 출원과 등록을 부탁해야 돼요. 그럴 때 이제 심사 청구가 돼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실체 심사를 하게 됩니다. 요건 사람이 하고 그다음에 특허가 예스인지 노인지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등록을 하고 전산에 공고됩니다. 저희들은 지난 시간에 요 사이 1번과 2번 사이의 기간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을 이용해서 가점을 받아보자 라는 게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고 오늘은 변리사를 통해서 특허가 결정되고 등록까지 가면 그 특허를 어떻게 쓸 수 있는가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1번부터 2, 3, 4, 5, 6, 7, 8번까지 해서 출원까지 배웠었죠. 오늘은 출원이 공개되고 심사돼서 등록료 납부까지의 절차. 그렇게 되면 이제 특허가 등록이 되는 거거든요. 이 등록된 특허에 관해서 오늘은 알아봅니다. 기업 경영에 있어서 특허의 효과. 이거 살펴봤었죠. IP금융이라고. 그래서 사업 독점권은 일종의 진입장벽으로 쓰이는 거예요. 다른 경쟁사에게. 그다음에 정책자금 유치 우대는 오슬로 매뉴얼에서 정량적 평가를 한다. 그다음에 무형자산으로서의 가치. 그래서 감정평가를 통해서 어, 평가액을 산출하고 그 산출된 금액이 하나의 재산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IP 경영의 토대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런 그 감정 평가를 통해서 그 특허의 산출 금액이 나오면 가치 평가액이 나오면 이제는 자금 확보의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자금 확보의 수단이 안 되면 자금 확보의 수단이 어렵다. 내가 특허를 지금 냈는데 등록되려면 1년이 걸리니까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럴 때는 전용 실시권을 활용해라. 그러니까 다른 회사의 특허를 내가 명의 이전하는 게 아니라
명의는 그 회사로 놔두고 나만, 온리 나만 쓸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거예요. 그걸 전용실시권이라고 하거든요. 전용실시권은 통상실시권과 전용실시권이 있는데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거예요. 네. 소유자는 딴 사람 A인데 B에게 전용실시권을 주면 A도 B 허락 없이는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전용실시권 기간을 보통 3년, 5년 이렇게 잡거든요. 그래서 발명을 했으나 상업화 능력이 부족할 경우에 다른 회사에다가 전용실시권을 줘서 임대료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퀴즈 나갑니다. 자, 키보드 채팅 준비해 주시고 채팅 열고 자, 스타벅스 함수권 하나 더 나갑니다. 자, 제3자에게 전용실시권을 부여하면 등록권자인 나는 그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답을 말씀해 주십시오. 유진 대표님은 yes, 신정희 대표님은 no. 예, 정답은 신정희 대표님이 맞히셨어요. 전용 실시권을 다른 회사에 주면 그 특허 소유자인 나도 그 B의 허락 없이 쓸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전용 실시권을 확보하는 게 내가 당장 특허가 없다면 전용 실시권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됩니다. 자, 두 번째 퀴즈입니다. 역시 스타벅스 항공권. 전용 실시권을 받은 기업은 특허를 보유한 것과 동일한 가점을 받을까요? 정책자금 심사할 때. 요거 채팅창에 쳐주세요. 특허를 보유한 것과 전용 실시권을 받아온 것과 동일한 가치를 부여할까요? 정책자금 심사할 때. 유진 대표님은 예스라고 하신 거예요? 신정희 대표님은 노. 동일하지 않다. 유진 대표님은 동일하다. 자, 볼까요? 네, 동일한 가점을 그리고 대외 기술협력 가점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R&D 할 때. 그런 것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용 시식권 받는 것도 괜찮죠. 네. 그래서 신정희 대표님 한 장, 어, 유진 대표님 두 장 확보하셨습니다. 끝나고 톡 주세요. 제가 까먹기 전에 또. 그리고 법인 재무제표에서 계정 이동을 할 수 있어요. 특허가 가치 평가가 되면. 그래서 이게 어, 무형자산이라는 계정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권이라는 계정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본 계정으로 아예 들어가서 회사에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그냥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등록된 특허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등록된 특허는 또 증자의 수단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채 비율 증자가 되면 부채 비율이 호전되잖아요. 그리고 등기부 등본이 바뀌죠. 법인 같은 경우에. 그래서 재무 상태를 호전하는 효과가 있어서 우리 회사가 기업 등급이 안 좋다. 그럴 경우에 그, 그 특허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아예 자본으로 넣어버려요. 그래서 기존에 자본금이 1억이었다. 특허가 3억짜리다. 그러면 자본금을 4억으로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허를 아예 자본에 편입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지급금 상환 수단으로 쓰이기도 하죠. 법인에서 법인 돈을 대표이사가 가져가면 그거를 가지급금으로 잡아놓잖아요. 그리고 안 갚으면 횡령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지급금으로 보통 해놓는데 그 대표이사 명의로 된 특허, 대표이사 명의로 된 특허를 법인에 팔면 가지급금을 상환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대표이사가 본인 명의로 된 특허가 없다 만약에 그러면 타 특허를 사와요. 싼 가격에 한 400만 원에 4, 500만 원에 사오고요. 싼 특허를 국영기관이 만든 특허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 회사 아이템에 적용시켜서 매출을 발생시켜요. 그러면 이 특허 가치 평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400만 원을 사온 특허를 가치 평가를 해서 2억, 3억짜리를 만들어 버려요. 왜냐하면 우리 회사 제품은 이 특허가 반영된 제품이야.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하죠. 그렇게 해서 회사에 갚을 돈 2, 3억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일시불로 상환을 하거나 아니면 대표이사가 법인에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받는 방법도 있어요. 그 이게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아시아나항공 상표권 사용료를 금호산업에 매월 10억을 지급했어요. 매월 10억. 아시아나항공이라는 회사가 금호산업이라는 회사에 매월 상표권 사용료 10억을 지불했다고. 이건 이제 신문 기사도 있죠. 이게 뜰려나 모르겠네. 예, 날개 마크 사용료 120억. 예, 한 달에 10억, 1년에 120억. 아시아나 상표 계약물. 그렇게 해서 이제 보통 재벌들이 본인의 이제 비자금을 형성하는 수단으로 많이 쓰입니다. 예? 그다음에 담보 제공의 수단. 당연히 가치가 나왔으니까 이제 담보로 되겠죠. 그래서 개발 특허 사업화 자금이라는 걸 받을 수도 있고 IP 보증을 받을 수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IP 금융이라고 한다. 하고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 복습이었어요. 자, 그러면 특허 조회와 출원 가치 평가를 어디서 하느냐? 특허 조회는 키프리스에서 하는 거 같이 봤죠. 네, 살펴봤었죠, 저희들. 그다음에 특허로. 특허로에서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하는 거. 우리가 실습했었죠? 여기서 특허로에서 그 소프트웨어 다운받아가지고 PC에 설치한 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특허 문서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키프리스에서 그 거절되거나 소멸된 특허를 이용해서 출원하는 걸 배웠었어요. 네, 특허 가치 평가. 자, 특허를 조회하고 검색하는 건 키프리스에서,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하는 건 특허로에서. 그럼 가치 평가는 어디서 하느냐? 4대 평가 기관에서 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이 4대 평가 기관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특허 가치 평가라는 4대 기관이 기보, 그다음에 한국발명진흥회, 특허정보진흥센터, 키워트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군데가 있어요. 이 네 군데서 특허 가치 평가를 해요. 기보에서 하는 특허 평가 시스템은 K파스라고 하는데 무료입니다. 무료. 그 기보 우리들 정책자금 신청할 때 특허 등록하고 있으면 이 특허를 평가해 주거든요. 기보에서 무료로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감정 평가를 할 때 이 무료 사이트에서 이용한 것과 그 외에 다른 한 곳의 사이트에 감정 평가를 같이 첨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수로 들어가야 돼요. 감정 평가를 할 때. 그럴 때 한국발명진흥의 스마트3 또는 특허정보진흥센터의 K팩 또는 키워트 이렇게 세 군데가 주로 사용합니다. 세 군데 중에 하나. 이 기보의 K파스와 이 나머지 셋 중에 하나를 보통 쓰는데요. 기보 K파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오, 인터넷 엄청 여기 K파스 특허 평가 시스템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여기 회원가입하시고 로그인한 다음에 여기다 특허 번호 넣으면 조회가 됩니다. 그리고 평가 의뢰면 이제 평가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3 볼게요. 한국발명진흥회. 키파라고 하죠. 한국발명진흥회. 그 IP 디딤돌 IP 나래 사업 추진하는 업- 그 공공기관. 여기에 이제 특허 분석 평가 시스템 있죠. 스마트 5도 여기다 넣고 하는데 여기 이제 유료입니다. 근데 여기는 한국 특허 120만 개, 미국 특허 340만 개, 유럽 특허 120만 개, 중국 특허 350만 개, 일본 특허 190만 개. 이렇게 국제 특허까지 같이 조회가 돼요. 물론 키프리스에서도 조회가 되는데 키프리스에 없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여기서 조회할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가치를 평가 의뢰할 수도 있어요. 스마트 3. 여기 스마트 5로 바뀌었네요. 수정할게요. 스마트 5로 바뀌었으니까. 스마트 5. 그다음에 K100 볼게요. K100. 한국특허기술진흥원. 여기 이제 키프로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이렇게 시스템이 있죠. 의뢰할 수가 있고 절차 안내 이렇게 해서 온라인 평가 할 수 있고요. 이용료 여기 안내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키워트. 인간 기업에서 제일 많이 쓰는 키워트인데요. 대기업들이 주로 많이 쓰죠. 대기업들하고 이제 그 스타트업, 벤처 기업들이 많이 쓰는데요. 이거는 전 세계 AI 특허 검색 엔진, 자동 리포트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요즘에 좀 많이 쓰고 있는. 그래서 이쪽에서 평가 의뢰하셔도 되고 이것도 역시 유료 서비스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알아봤습니다. 특허 가치평가 4대 기관 꼭 알아 넣으셔야 돼요. 네. 자, 이제 오늘의 본론 특허 정부 지원 사업 알아볼게요. 자, 일단 한국발명진흥회 키파에서 하는 지원 사업이 있어요. 제일 처음이 키파에서는 지역별로 서울, 경기도, 충청도 뭐 이렇게 지역별로 지식재산센터 RIPC라고 하는데요. RIPC 사이트를 운영합니다. 여기는 연중 무휴 선착순으로 모집해요. 그래서 강원도의 강원지식센터, 강원도의 강원서부지식센터, 강원남부지식센터, 경기도의 경기지식센터, 경기남부지식센터, 경상남도, 경상북도 이렇게 쭉 있죠. 그래서 광역시, 그다음에 자치도 이렇게 그 지역 지식산업센터, 지역 지식재산센터. 그래서 RIPC라고 하는데요. 이 현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업장 주소지 또는 여러분 이제 사업자 등록이 없으시면은 여러분들 개인 그 소재지 기준으로 담당 지식센터에 가서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중소기업 IP 바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2022년은 이제 예산이 끝났어요. 기업 부담금이 30%짜리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IP 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있고요. 이것도 소상공인당 연 2건 이내로 지원하는 거고요. 이건 기업 분담금 20%, 거기다 현물 계산까지 돼서 사실상 10%만 있으면 됩니다. 어렵고요. 중소기업 IP 보시면 어, 전국 지역 지식센터에서 적시 해결 상담해주는 지식재산 긴급 지원 서비스라고 돼 있죠. 그다음에 지역 소재 중소기업이라고 돼 있고 지원 내용 지역 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기업 IP 현안 진단을 통해 직접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외부 협력기관과 함께 특허 디자인 맵, 디자인 브랜드 개발,
특허 기술 홍보 영상 제작, 해외 출원 등을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특허 홍보 영상 제작에 800만 원, 그다음에 특허 맵에 900만 원, 그다음 디자인 맵에 900만 원, 제품 디자인 개발에 1,600만 원, 제품 디자인 목업에 600만 원, 포장 디자인 개발에 900만 원, 화상 디자인 개발에 900만 원, 600만 원, 그다음에 신규 브랜드 개발에 1,400만 원, 리뉴얼 브랜드 개발에 600만 원, 그다음에 해외 특허에 2,200만 원. 아, 220만 원인가? 220만 원. 이렇게 돼 있고요. 자부담이 이제 40%인데 현금 20%, 현물 20%. 그리고 소상공인이나 여성기업이나 예비사회적 기업은 현금 15%에 현물 25%. 그래서 이건 이제 현물은 직원들 급여로 공제하는 거니까 사실 현금 15%만 있으면 되는 거죠. 네. 요게 중소기업 IP 바로 지원 사업이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소상공인 IP 역량 강화 사업. 이것도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지원 대상이 이제 중소기업 중에서도 이제 소상공인들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기업 분담금 20%고 현금 10%, 현물 10% 되어 있고요. 신청 기간은 연중 수시 접수예요. 네, 아직 경기도랑 서울은 제가 봤더니 아직 선착순 마감 안 됐더라고요. 예, 네, 한 9월 정도 되면 보통 마감됩니다. 지금 신청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지원 내용, 지식재산, 기초교육 및 상담. 네, 요. 그다음에 상표 출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60만 원 이내에 현금 및 현물 20%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IP 창출 종합 패키지 1,500만 원짜리 현금 현물 20개 되고요. 요거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RIPC 들어가서 그죠? 그리고 상표 출원 지원 사업의 경우 소상공인 IP 기초교육 수료 시 면제 가능. 이 현금 현물이 면제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안 낸다고 보시면 되죠. 한국발명진흥회에서 하는 사업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거 제가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던 IP 달에서 2차 지원이 지금 하고 있나요? 아직 공고 떴나 모르겠네. 한번 볼게요. 그다음에 IP 디지털 사업. 이건 예비 창업자. 이건 중소기업. 자, 볼게요. IP 나래 사업. 지금 2차 사업이 공고가 됐는지 한번 볼게요. IP 나래 사업 2,5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요. 현금 15%네요. 사업 공고 한번 볼게요. IP 나래 사업 2차 사업 공고가 났나? 아직 안 난 것 같죠? 네, 아직 안 났습니다. 언제쯤 날까요? 작년에 언제 났는지 한번 볼까요? 작년에 작년에 언제는 공고 많이 더 이 많은 공고들
가장자리 IP 아래 잠오시고 해놨는지 볼까요? 이 아래 못 찾겠네. 예. 5월 30일, 6월 20일, 2월, 3월, 이 끝났네. 아, 끝났네요. 5월 30일에서 6월 20일까지 했었네. 그러면 1월 달, 2월 달, 2월 달 노려야겠네, 내년에. 내년 2월 달. 노려야겠네요. 과연 6월 20일 날 끝났네요. 20일 날 끝났어요. 자, IP 날에 있으니까, 내년 1차? 내년 1차 준비하셔야겠네요. 응, 자, 어, IP 디딤돌 보겠습니다. 디딤돌. IP 디딤돌도 끝났겠죠? 보통 연초에 모집하거든요. 음, IP 디딤돌이 왜 검색이 안 될까요? 구글에서 검색해 볼까요? IP 디딤돌. 이거 지역별로 하는구나. 네. 지역 지식재산센터에서 하네요. IP 디딤돌. 어? 뭐 예비 창업자. 이거는 연중 모집하고 예산 소진할 때까지. 그러니까 IP 디딤돌은 지금 신청하시는 게 좋겠죠? IP 나래는요? 1,720만 원 내외인데 2월, 6월. 네, 끝났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국발명진흥회에서 하는 지원 사업 알아봤습니다. 한국발명진흥회는 그 공공기관이지만 굉장히 민간 기업처럼 운영하더라고요. 전화를 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자, 그다음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키스타 알아보겠습니다. 키스타는 특허 바우처, 지식재산 바우처 이거를 지원 사업을 하는데요. 개념도가 이렇게 있고요. 특허청에서
하부 기관으로 키스타라고 만들었어요. 여러분 같이 이제 스타트업이 특허 바우처를 신청하면 선정 후에 바우처를 지급해요. 그러면 IP 서비스 기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허 사무소, 특허 법인 이런 데다가 서비스를 요청하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이용료를 바우처로 지불하면 이 서비스 기관이 키스타에다가 바우처 정산 요청하고 이제 정산을 해주는 이런 구조입니다. 특허 바우처요. 바우처도 지금 끝났죠, 올해 건. 1년에 1회, 2, 3월 보통 공고 나오고요. 올해 나왔던 거 한번 볼까요? 내년 2월에 꼭 이거 지원하셔서 특허 그 출원비, 출원비를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성공보수 뭐 이런 거 지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파일로 열어보겠습니다. 올해 나왔던 거고요. 이렇게 보면은 소형, 중형 A, 중형 B. 그래서 500만 원짜리 바우처, 1000만 원짜리 바우처, 1700만 원짜리 바우처가 있네요. 그죠? 기업 부담금은 500만 원짜리는 100만 원, 1000만 원짜리는 300만 원, 1700만 원짜리는 510만 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청자도 사업 신청서에 전화하고 있고요. 파일, 네. 바우처 사용 계획서, 서비스 메뉴 있네요. 국내 해외 IP 권리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 서비스. 아, 출원 서비스 해주네요. 출원 서비스 지원. 출원이 보통 200만 원 하죠. 그 200만 원 지원해주고, 특허 조사 분석 및 컨설팅, 선행기술 조사 분석, 무효 자료 조사 분석, 침해 자료 조사 분석, 특허맵. 이 특허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허맵, 네, IP 컨설팅. 그래서 제가 강의했던 내용을 실제 기업에 적용할 수 있게끔 특허법인에서 이제 도와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특허 기술 가치 평가. 어, 이 가치 평가, 가치 평가할 때 유료 서비스잖아요. 기본은 무료지만 나머지는 유료인데 그 간평사 또는 그 기관에다가 하는 비용,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네요. 그다음에 특허 기술을 판매 또는 구매하는 거를 중개해 주네요. 이게 중요하네요. 기술이죠. 그래서 전용 실시권을 받아오거나 아예 특허를 아예 그 양수하거나 그다음에 영업비밀 관련된 것도 지원해 주네요. 이렇게 지원 내용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 특허 바우처를 받으면 사업 관리 시스템에 들어가서 회원 가입하고 어디에다가 무슨 비용을 썼다 이렇게 입력하는 거예요. 유진 대표님 계속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중복에 대한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뭐 혜택 받았던 기업은 두 번째 못한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IP 서비스 비용을 지식재산 배우 바우처로 지급. 그러니까 일단 일종의 쿠폰이죠, 쿠폰. 실용신안, 디자인, 그, 그 출원 비용, 그다음에 선행기술조사,
가 이전 중개. 굉장히 중요하죠. 네. 특허 바우처. 특허 바우처가 사실 IP 나래 IP 디딤돌보다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나가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라. 그다음에 기관 소유의 특허를 양수양도 하는 거 배워볼게요. 국가 지식 재산 거래 플랫폼 IP 마켓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회사의 특허를 조회하고 그러니까 매물로 나온 특허를 조회하고 그거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요. IP 마켓. 한번 볼게요. 여기서 가면 그 국가기관에서 나온 특허, 진짜 좋은 특허를 의외로 싼 가격에 살 수도 있습니다. 지원하는 내용이 엄청 많네요. 이거 왜 안 없어지? IP 마켓. 여기서 지식재산 구입하기. 그죠? 구매 가능한 지식재산, 경매 입찰, 국유 특허 기술 이전 이게 있잖아요. 국유 특허 기술 이전이 제일 싼데 내가 원하는 특허가 물론 있어야겠죠. 국유 특허 리스트. 국유 특허 실시권, 전용 실시권 받아오는 거, 그다음에 만료기간 연락하기. 예요. 와, 여기 진짜 너무 느리네. 이렇게 특허를 조회할 수가 있네요. 국유 특허. 이 중에서 쭉 있는데 이거 뭐 몇백 개 나오겠죠. 몇천 개. 그 중에 요거 출원일자 보니까 완전 세핑이잖아요. 다. 3년 이내에 따끈따끈한 특허들. 이런 것들 그냥 가서 클릭해서 그냥 싼 가격에 받아보시면 제일 좋습니다. 이상 레이더를 위한 노이즈 제거 장치 및 방법 이런 거 볼까요? 작년 9월에 나온 어 여기서 뮤특허 기술 이전 신청하기 아니면 뭐 관심 즐겨찾기 등록 뭐 이런 것도 있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특허를 사올 수도 있다. 그다음에 삼성전자에서 기술 나눔 사업이라고 해서 무료로 이렇게 나눠주는 게 있었어요. 내년 실시하는데요. 이거 작년 거라서 지금 열람이 안 되는데 삼성전자 기술 나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구글에 가서 조회해 볼까요? 2022년 산자부랑 삼성전자가 하는 거. 올해 4월부터 5월까지 있었네요. 네, 삼성전자가 그냥 주는 겁니다. 공짜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기타를 공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 외에 다른 국영기업도 이렇게 기술 나눔 사업이라고 나와요. 삼성전자 기술 나눔 목록 한번 보면 모바일 기기에 관한 거 213건, 통신 네트워크 45건, 반도체 68건, 디스플레이 68건, 오디오 비디오 27건, 의료기기 가전 기타. 그래서 총 505개가 나왔네요. 매물로. 매물이 아니죠. 배포죠, 배포. 무료 주니까. 그리고 특허 무상 이전을 키워드로 구글링을 하시면 삼성전자 외에 다른 기업들도 무상 이전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한번 조회해볼까요? 무상 이전. 한국기계연구원에서도 나왔고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그리고 나눔 지원사업 모집 공고, 기업마당에서 나온 공고도 있고, 한국원자력연구원도 있고, 이거 하여간 수백 개, 뭐 수천 개 나옵니다. 엄청 많죠. 네. 그래서 이런 걸 쓰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기관 소유의 특허를 공짜로 양도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정리해볼게요. 오늘 지식재산권의 종류와 개요 봤고요. 특허의 명감 코너에서 저거 했었죠. 돈이 많은 대기업이 소송에서 무조건 이긴다. 그래서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해봤자 소용없다. 그래서 우리는 특허를 오슬로 매뉴얼에 의한 정량적 평가 수단으로 삼겠다. 그래서 정량적 평가를 하고 그거를 지식재산권의 가치 평가를 활용해서 재산으로 만들겠다. 이거죠. 특허의 이해 알아봤고요. 심사 흐름도 알아봤고 IP 보증 이런 것들 알아봤고요. 특허 조회 출원 가치 평가 알아봤습니다. 가치 평가 4대 기간 알아봤고요. 키파랑 키스타 지원 사업 알아봤고요. 네, 그다음에 무상으로 양수 양도할 수 있는 것들도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어, 지금 질문 사항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항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세요. 채팅창에 주셔도 되고 마이크로 뭐 지금 뭐 두 분밖에 안 계시니까 마이크로 질문해 주셔도 되고. 그러니까 핵심은 내년 2월, 3월 그리고 지금 지역지식산업센터는 아직 남아있는 게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고 예비 창업자는 IP 디딤돌은 지금 아직 티오가 남아있었죠. 예비 창업자면 IP 디딤돌 클릭해서 들어가서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 이제 질문이 신정희 대표님 특허 바우처도 예비 창업자 가능한가요? 특허 바우처는 예비 창업자 안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특허 무상 양도도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셔야 돼요. 예비 창업자 가능한 거는 그 IP 디딤돌. IP 디딤돌 지금 신청하세요. 경기도에 계시면 경기 지식센터, 서울에 계시면 서울 지식재산센터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 멀리 태국에서 강의했는데 그래도 무난하게 잘 됐네요, 스트리밍이. 다음 주는 제가 귀국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15일 날 밤 비행기로 와서 아마 다음 주는 강의를 못할 것 같고요. 오늘은 엄청 서둘렀는데 강의가 빨리 끝났네. 1시간 만에. 정부 지원 사업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질문 더 이상 없는 걸로 알고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사와디캅.